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세승무사 송기현입니다. 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의 스타주 어느 쪽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오늘 스타주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SK텔레콤을 오늘 스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SK텔레콤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통신주 맞나 싶을 정도의 네네.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이렇게 스타가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6%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40% 증가한 6,69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마케팅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와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LTE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세는 올해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방어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금 실적주로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시세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이 SK텔레콤의 친구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실적 호전주를 오늘 그룹핑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송기현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실적주가 모였을 텐데 세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살펴보면요. 한전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액토즈 소프트,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라이프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전기술 참 많이 오릅니다. 지금 8%대 강세예요. 4일째 오름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한전기술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 불확실성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주도 상당히 그동안 상당히 좀 끊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원전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좀 지연되었던 신고리 5호기와 6호기가 다시 올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그런 수주 모멘텀이 올해 새롭게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상당히 수주 물량이 적었지만 올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반영이 또 되고 있고 주가로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거래도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붙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지금 액토즈 소프트인데 주가가 10% 이상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게임주들 중에서 단연 액토즈 소프트의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바닥에서 4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밀리언 아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간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본의 파이널 판타지라는 그런 게임이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그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가 일본에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퍼블리싱, 국내 퍼블리싱을 액토즈 소프트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연간 수익이 수백억 원대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액토즈에 떨어지는 매출은 한 8천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토즈 소프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강력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밀리언 아서를 통해서 액토즈 소프트의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어요. 연말 대비로 보니까 뭐 두 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종목이네요. 네네.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살펴봤던 종목에 비해서는 잠잠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카이라이프도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76%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순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 기반 확대를 통한 그런 실적 개선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공략할 만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나머지 세 종목은 너무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카이라이프를 오늘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3만 명보다 훨씬 9만 명 증가한 6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다 전환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하면은 가정용에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그 접시용 안테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접시용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위성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DCS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올해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62만 명 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오늘 450원 상승하면서요 1.4%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흐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만큼 충분히 나와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가입자가 유치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기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마 거래량을 대폭적으로 실어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한번 좀 베팅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최대한 좀 싸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하면 36,000원까지 1차적인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1차적으로 추세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추세가 깨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던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종목입니다. 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몫의 매수 전략이 제시가 됐네요. 목표 주가 36,000원, 손절 가격 3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